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오른 것은 자 노론의 영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효종의 스승이라고 하죠. 북벌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키워드들 찾아내시면 됩니다. 누굽니까? 송시열이에요. 송시열. 우암 송시열 선생. 자 효종의 스승이면서 북벌 주장했다. 자 북벌 주장 그쵸? 당시 이제 서인들이 이제 주장했던 북벌입니다. 북벌. 요것도 이제 붕당 정치라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상당히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당시 이제 효종이 당시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효종 아버지. 요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인조가 있었는데 인조가 병자호란을 맞이했죠, 그렇죠? 당시 이제 인조 때 이제 정치 태극들이 뭘 했습니까? 친명배금 정책을 썼죠. 예, 광해군이 물러난 후에 인조가 인조 반정을 통해서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면서 친명배금 정치였습니다. 하지만 명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아웃됐죠. 그래서 금나라가 성장하면서 금나라가 이제 나중에 뭘로? 예, 청으로 국호를 바꿉니다. 자, 니네들 그동안 우리를 배척했지? 가만 안 두겠어 하면서 두 번의 호란을 일으킵니다. 우리나라에 쳐들어오죠. 첫 번째가 이제 정묘호란, 두 번째가 병자호란. 결국 병자호란의 결과 인조가 청나라 황제 앞에서 이제 머리를 쪼아리는 어떤 그런 굴욕을 맛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인조의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소현세자. 첫째가 소현세자.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될 소현세자와 둘째였던 복림대군. 예. 복림대군이 어떻게 됩니까? 두 왕자가 어디로? 청으로 볼모로 잡혀갑니다. 2년 만에 돌아오죠. 돌아왔는데 이 소현세자는 아버지 앞에서 뭐라고 하냐? 아버지, 청나라 갔다 오니까요. 정말 배울 게 많았어요. 예. 이거 배워야 됩니다. 너는 아버지가 그렇게 굴욕을 당했음에도 야 청을 그렇게 옹호하느냐 이런 나쁜 자식 하면서 벼루를 막 던졌다 그러죠. 그래서 소현세자가 맞았습니다. 피를 철철 흘린. 근데 그러다가 얼마 후에 소현세자가 죽습니다. 자, 이 왕위를 이어야 될 세자가 죽다 보니까 당연히 그 차자였던 복림대군이 왕이 되게 되죠. 그가 누굽니까? 바로 효종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그 굴욕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북벌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와 동시에 이제 당시에 서인들은 또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북벌을 주장하면서 뭘 키웁니까? 군대를 또 양성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송시열 선생. 요 과정들 제가 여러분들 요 북벌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붕당정치하면서 공부하시면은 상당히 여러분 다른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 맞출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황. 예, 이황 아니죠? 예. 그다음에 뭐 허목 선생. 허목은 이제 남인 출신이었습니다. 남인 출신이었다가 결국은 이제 우리 환국대 숙종의 환국대 이제 목이 내쳐지게 되죠. 예. 당시 이제 목이 내쳤던 이제 유배를 가게 됩니다. 허목 같은 경우는요. 자, 정답은 4번 홍시열 선생이 되겠고요. 뭐 최재공 같은 경우는 당시 정조 때의 인물로서 어떤 정조의 어떤 적극적인 탕평책의 어떤 핵심 인물이었던 게 바로 최재공입니다. 정조와 관련이 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자, 보겠습니다. 이왕은 원선 시절 뭐 나왔는데 아버지 사도세자 나왔고요. 화성건설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정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조선 전기는 세종, 조선 후기는 정조. 정말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단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죠. 이번에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네. 아닙니다. 말했죠. 시적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예, 보겠습니다. 자, 성균관 입구에 탕평비를 건립하였다. 이거 언제예요? 누굽니까? 영조입니다. 탕평비. 자, 여기서 헷갈리시는데 탕평비는요. 탕평 정책은 영조, 정조 다 탕평 정책을 썼지만 탕평비는 영조입니다. 자, 국왕 친위부대인 장룡령을 설치했다. 자, 왕권강화로 해서 장룡령 설치한 거 정조 맞습니다. 자, 학문 연구기관인 집현전을 설치하였다. 이거는 세종 때죠. 정조 때 학문 연구기관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습니까? 규장각이 있습니다. 규장각. 자, 정조 때는 규장각이에요. 집현전이 아니고요. 규장각. 규장각에 이제 검서관으로서 또 서얼들을 등용하기도 했었죠. 서얼들을 등용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총부대를 파견한 나선정벌을 단행하였다. 요건 이제 효종 때입니다. 나선정벌 효종 때입니다. 자, 여러분들 나선정벌. 자, 우리가 조총부대? 이거 뭡니까? 우리가 조총부대를 키웠었어? 아까 앞에서 문제 봤었죠. 북벌을 주장했다. 그럼 북벌을 주장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북벌을 하기 위해서는 청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양성해 주죠. 자,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북벌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죠. 그런 그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면서 군대를 키웠던 군대를 어디에? 나선이 어디냐면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러시아를 정벌한 데 씁니다. 누가 당시 이제 청나라가 국경에서 러시아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툼이 벌어질 때 우리에게
군대를 요청합니다. 청나라가. 야, 우리 좀 도와줘, 니네들. 와, 빨리 군대 파견해. 라고 이제 우리가, 도와달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우리 북벌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부대를 파견해서 또 나선 정벌에 단행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었다. 효종 때의 모습입니다. 결국 북벌을 하려고 군대를 키웠는데 결국 청나라를 도와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자, 통치제 정비를 위해 대전 회통을 편찬하였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이게 속이기 위해서 만든 거야. 자, 매력적인 오답일 수도 있겠죠. 왜냐? 정조 때는요 대전 통편입니다. 대전 통편. 여러분들 우리 최초의 법전이 뭐예요? 성종 때 경국대전. 그러다가 영조 때 두 번째 법전이 편찬됩니다. 속대전이 편찬되고요. 정조 때 다시 대전 통편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고종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때 대전 회통이 이제 편찬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저 경국대전, 속대전까지는 아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헷갈려요. 근데 그러면 헷갈리면은 통자 한번 보세요. 통자. 이건 앞에 통자가 있고 뒤에 통자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외워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고종 때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때 모습입니다. 20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뭐 이름칸 있는 거 보고 관직명 적는 거 딱 보니까 딱 이름칸에다가 관직명 딱 준 다음에 이름칸에다가 뭐 합니까? 자기 이름 적는 거죠. 자기 이름. 이거 뭐예요? 빌공자에 비어있다. 어디가? 이름이 비어있다. 공명첩입니다. 공명첩. 자, 공명첩이란 것들을 이제 국가에서 이제 이렇게 내주기 시작합니다. 공명첩을 이제 막 쏟아냅니다. 왜? 국가 돈이 없으니까. 국가 돈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 팔아넘기는, 국가 장사하는 거예요. 관직명 가지고 장사하는 겁니다. 야, 이런 정책을 뭐라고 합니까? 납속책. 지금으로 치면은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기부 입학제 뭐 그런 것도 있죠. 돈 기부하고 입학하는 것처럼 여기도 돈 내고 관직명 얻어가는 겁니다. 양반 지위를 얻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이거 좀 이런데 그냥 보겠습니다. 자, 요역을 부과하게 만들어졌다. 이건 진짜 뭡니까? 호패법입니다. 호패법. 지금은 주민증에 해당하는 거죠. 주민증. 호패법. 이 태종 때죠. 태종 때. 태종 때 호패법을 만들었다. 호패 제도를 만들었었죠. 자, 그 다음에 과거 합격을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제작되었다. 과거 합격 증명. 아까 그게 무슨 과거 합격 증명인데 이름을 왜 안 써놓습니까? 자, 과거 합격 증명을 위해서는 이제 뭐가 있냐면 각종 패들이 있습니다. 패. 우리가 이제 예비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속과, 그래서 이제 생원이라든가 진사를 뽑는 그 속과에서는 이제 속과를 합격했을 경우에 주는 걸 백패라고 하고요. 백패. 여기다 옆에다 적겠습니다. 백패. 그 다음에 대과시험, 최종 대과시험에 합격하면 홍패라는 걸 줍니다. 홍패. 대패, 백패, 홍패. 요게 이제 과거 합격 증명 제작된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을 위해 발급되었다. 자, 요겁니다. 그렇죠? 국가에 돈이 없으니까 저런 것들을 발급하게 되는 거죠. 대략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그렇죠? 예, 여러분들. 자, 토지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발행되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토지대장이라고 합니다. 토지대장. 토지대장. 또 다른 말로 이제 양안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언제 완벽하게 실시가 되지 않았는데, 자, 언제? 대한제국 시기 때 어디에서요? 광무개혁을 통해서 무엇을 발급하죠? 지계란 걸 발급한다 했어요. 지계죠. 토지 계약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니게 되죠. 자, 촌락의 인구 토산물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였다. 이거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뭡니까? 민정문서, 촌락문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민정문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4번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도 가끔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통합 문제죠. 예, 보겠습니다. 창덕궁, 그 다음에 종묘, 독립문, 그 다음에 풍납토성, 그 다음에 암사동 유적지입니다. 자, 창덕궁부터 볼까요? 서양식 건물이 석조전이 있다. 자,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그렇죠? 옳지 않은 거. 근데 석조전? 창덕궁에는 석조전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석조전은. 여러분들 이거 갓도 오셨던 분들은 아실 수 있을 텐데. 예. 창덕궁에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예. 비밀의 화원이라고 불리는 뒤에 후원이 있죠. 후원. 그쵸? 후원. 이거는 이제 지금도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개방이 되었죠. 개방이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예약을 해야지 또 출입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창덕궁에서 유명한 거는 비밀의 화원이라고 불리는
후원이 있어요. 후원. 그럼 석조전이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이 근대식 건물입니다. 근대식 건물이었던 르네상스 양식을 옮겨 놓았던 이 석조전은요. 어디에 있냐면 지금의 덕수궁에 있습니다. 덕수궁. 덕수궁에 있고요. 당시에는 뭐라 부르냐? 경운궁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경운궁. 자, 덕수궁. 여기입니다. 정답은 그러면 1번이 되겠죠. 자, 2번만 보겠어요. 자, 종묘는요, 조선의 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져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 독립협회의 주도로 건립됐다. 독립문 맞습니다. 독립협회의 주도로 만들어졌고요. 삼국시대 백제가 쌓은 토성입니다. 풍납토성. 그렇죠? 풍납토성. 백제가 한성에 자리를 잡았을 때 만든 토성이 되겠습니다. 풍납토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 추도되었다. 맞습니다. 암사성 역전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가마상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시겠어요. 만상, 유상, 송상, 경강상인, 내상 이런 애들은 뭡니까? 조선 후기 사상들입니다. 개인 상인들의 사상들입니다. 자, 이 사상들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 보기에서 찾아내시면 됩니다. 옳은 거 찾아냅니다. 자, 만상. 자, 만상이라고 한다면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만상이라는 청과의 무역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사상들이고요. 유상은 이제 평양에서 이제 또 활약했던 상인들이고요. 송상이라고 한다면 이제 송방이라고 하는 지점을 설치합니다. 예, 지점. 지점까지 설치할 만큼. 그 주로 뭘 판매하냐? 인삼 같은 걸 판매합니다. 인삼. 네. 인삼을 재배하고 또 판매를 하고요. 그다음에 대외 무역에도 또 관여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경강상인은 주로 이제 뭡니까? 한강을 주 무대로 해서 운송업을 펼칩니다. 운송업. 그다음에 뭐 선박도 만들기도 했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내상은 동네입니다. 주로 누구와 외와 여기는 청과 이렇게 교역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사상들입니다. 그럼 보면서 하겠습니다. 주로 청과의 무역에 종사했다. 정답이 바로 나왔네요. 1번입니다. 예. 자, 나머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하였다. 자,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한 건 누굽니까? 시전상인들입니다. 자, 시전상인들. 자, 요 시전상인들인데, 시전상인은 사실 언제부터? 고려시대부터 나왔었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제 우리 개항기 때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근대사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근대사. 황국중앙총상이라는 건요, 이제 당시 이제 근대에 들어서 이제 청나라와 이제 일본 상인들이 이제, 물밀듯이 이제 국내로 들어오게 되자 거기에 이제 맞서서 경제적 구구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이제 시전상인들이 모여서 이제 황국중앙총상이라는 걸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자, 시전상인. 자, 시전상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들과 약간 좀 반대되는 입장이죠. 뭡니까? 이들은 관허상이에요. 관허상. 어용상인들입니다. 국가에서 허가한 상인입니다. 자기네들 물건을 파는 지점을 설치해서 자기 전체 점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물건을 팔고 거기에 나온 판매금의 일부를 세금으로 국가에다 바치는 그런 상인들이 바로 시전상입니다. 국가에서 허가를 받은 상인들이에요. 자, 그들 중에는 대표적인 상인이 육의전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와 관련된다? 시전상인. 자, 유구이전이라고 하는 건요, 그 대표적인 물품 6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삼배, 모시, 무명, 그 다음에 종이, 어물, 해서 이렇게 6가지 특정 상품들. 이거는 이 유구이전 이외에서 판매를 하면 안 됩니다. 독점 상품권 판매,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시전상인들 중에 유구이전도 있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하였다. 라는 운송업이나 선박을 제작합니다. 자, 송방이라고 하는 건 송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난 정권을 통해 사상을 억압하였다. 이거는 이제 그렇죠. 금난 정권. 여러분들 해석을 잘 읽어야 돼요. 자, 난전이라고 한다면 이 시전상인들은 바로 이 사상들, 물론 이런 사상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사상들도 있지만, 여기저기에 이제 노점상인들이라고 하죠. 지금은 노점상인들. 그런 사람들, 그런 상인들을, 그러니까, 우리 상권을 어지럽힌다. 그래서 난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어떤 상업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허가받은 건데 너희들은 무허가 아니야. 불법 아니야. 그래서 국가에게 이제 금난 정권이라는 걸 얻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난전들을 치우는 거죠. 그런 어떤 권리를 이들에게, 시전상인들에게 주었는데, 요게 언제? 정조 때. 정조 때죠. 정조 때,
통공이란 정책을 펼칩니다. 통공. 신해 년도에 있었던 통공 정책을 통해서 사상들에게도 자유로운 상권 행위가 보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전 상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난 정권이 폐지가 되게 되는 거죠. 예, 요 사실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역시 누굽니까? 시전 상인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시전 상인이 되겠고요. 시전 상인. 요 앞에 거는 송상.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흥선대원군 나왔습니다. 흥선대원군. 자, 흥선대원군의 정책에 대한 부분들 나오네요. 자, 황곡을 개혁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이미 문제가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매우 쉬운 문제 중에 하나죠. 자, 우리가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제 황곡을 개혁하기 위했다라고 나오는데, 자, 흥선대원군의 대표적인 또 민생 안정책 중에서 흥선대원군의 자, 민생 안정책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자, 삼정의 개혁이 있습니다. 삼정의 개혁. 자, 삼정의 개혁에는 자, 전정이 있고요. 전정의 개혁이 있고요. 그다음에 군정의 개혁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국의 개혁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전정의 개혁에서는 자, 양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숨어 있는 부호들의 어떤 숨어 있는 토지를 또 빼앗아 내기도 했었죠. 자, 양전 사업을 통해서. 그다음에 군정은요. 원래는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이제 포를 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균역법이라 그래 가지고 이제 원래 군포를 2필씩 냈다가 영조 때 이제 2필에서 한 필로 이제 줄였거든요. 자, 50% 디스카운트를 해줬습니다. 국가에서.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냈는데, 그렇게 되면서, 물론 뭐 재정 보완책으로서 뭐 결작 징수라든가 선무군관포라든가 뭐 염세, 어장세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또 국방비, 군정이라는 게 말 그대로 국방비입니다. 국방비가 부족해졌는데, 이건 주로 이제 양민들이 많이 냈단 말이에요. 평민들이. 근데 조선 후기 가면은 세도 정치 때에 이르러서 더 나아가면은 국민 그 당시 백성들의 거의 뭐 70% 이상이 다 양반이에요. 양반은 바로 여기에서 이 군포 부담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국방비, 그렇죠? 군정으로 걷어들이는 세금이 상당히 줄어드니까 양반이고 평민이고 할 것 없이 집집마다 다 내라 이거죠. 양반들도 포를 내라. 호포제로 바꿔버립니다. 여기에 또 이제 황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곡은 이제 빈민구제를 위해서 이제 춘대 추납의 형식으로 해서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갚는 형식으로 이제 국가에서 곡식을 빌려주는 그런 제도가 황곡제도였는데, 이게 세도 정치기를 거치면서 상당히 문란해집니다. 그 매관매직이 성행하던 그 시기에 많은 관리들이 착복을 하게 돼요. 이 황곡이란 걸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이 황곡이 오히려 백성들의 어떤 살을 깎아먹는 어떤 그런 제도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자, 이래서 안 되겠다. 어찌됐든 빈민들에게 곡식은 빌려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하는 건 이미 벌써 이미 도를 지나쳤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뭘로 바꿉니까? 차라리 그 마을마다 그냥 알아서 빌려주는 게 차라리 국가에서 빌려주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사창제로 바꿔버립니다. 사창제로 바꿔버렸다. 자, 요 어떤 흥선대원군의 민생 안정책, 그렇죠? 삼정의 개혁의 어떤 모습들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황곡을 개혁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창제로 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정답이 1번에 벌써 나왔네요. 그렇죠? 사창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전환국을 설립하기로 했다. 전환국이란 거는 우리 개화 정책이 실시된 이후에 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입니다. 화폐 발행 기구입니다. 고종의 어떤 시기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직전법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자, 직전법은요, 현직 관리들에게 토지의 수조권을 주는 어떤 월급의 어떤 형태로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직전법이었는데, 요걸 폐지시켜 버린다. 요건 언제냐면 명종 때입니다. 조선 명종 때의 어떤 모습이다. 명종 때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호패법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 주민증을 발급하는 거 언제죠? 자, 언제냐? 태종 때입니다. 태종 때, 이방원, 태종 때의 모습이고요. 유향소를 협파하기로 했다. 자, 지방 사족들의 핵심 자치기구라고 할 수 있는, 향촌 자치기구라고 할 수 있는 유향소가 혁파가 된다라는 거. 자, 언제 혁파가 되냐면요. 역시 이것도 태종 때입니다. 태종 때 혁파되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지방 사족들의 어떤 그런 자치기구를 혁파하다 보니까 또 수령들하고 향리들하고 또 쿵짝이 잘 맞아갖고 또 비리가 많아져요. 그러면서 다시
생겨났다가 또 언제? 다시 세조 때 또 혁파됩니다. 혁파되었다가 다시 또 성종 때 부활하면서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유양소가 계속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거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밑줄근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징비록. 뭐 잘 아시죠, 여러분? 징비록. 요즘 드라마 사극으로 나오고 있는데 유성룡이 뒷날을 경계하고자 한 뜻에서 1592년에서 1598년까지 일을 적었다. 자, 이 연도만 알아도 여러분들 임진왜란 언제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아시죠? 네, 1592년 일본 놈아 오거라 구두발로 이겨버리겠다. 1592년입니다. 일본과의 관계, 전쟁 발발과 진행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임진왜란과 관련해 있습니다. 임진왜란. 자, 임진왜란과 관련됐다. 자, 임진왜란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 여기에서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김종서가 육진을 설치하였다. 자, 이건 언제 했죠? 세종 때입니다. 세종 때. 사군 육진 개척 세종 때. 그러면서 지금의 현재 대한민국의 어떤 영토의 어떤 그런 영토가 조성이 된 게 바로 이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정부가 대마도를 정벌을 했대요. 지금 이제 쓰시마를 정벌한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언제? 세종 때 모습입니다. 세종 때. 왜구들에 맞서서 이제 대마도를 이제 정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3번.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답니다.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다. 저 피신한 거는요, 뭡니까? 병자호란 때입니다. 병자호란 때. 자, 그리고 임경업의 백마산성에서 항전했다. 이거 역시 병자호란 때의 모습입니다. 병자호란. 이 두 개는 병자호란. 병자호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자, 요겁니다. 요게 이제 바로 임진왜란 때의 모습이 되겠죠. 임진왜란 때 모습. 자, 임진왜란의 어떤 3대 대첩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권율의 행주 대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진주에서 있었던 김시민 장군의 진주 대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요거를 이제 임진왜란 때 3대 대첩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28번 보겠습니다. 가에서 나로 수치 제도가 변화된 원인으로 적절한 것은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매우 쉬운 문제. 이게 2점이라고 하기에도 좀 이렇게 아까운. 자, 매우 쉬운 문제. 자, 군포 2필을 징수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군포 2필에서 한 필로 국가에서 디스카운트를 해줍니다. 이거 언제입니까? 영조 때죠. 자,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이제 군필을 냈습니다. 2필. 이거 한 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자, 당시 백성들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요거를 이제 깎아준 거예요. 영조 때. 뭡니까? 균역법이에요. 균역법. 군역에 대해서 균등하게 하겠다 해서 균역법입니다. 자, 2필에서 한 필로 징수했다는 건 국가가 재정적인 어떤 그런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감수하겠다. 근데 그럼 이 모자란 이 재정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는 재정 보완책이란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재정 보완책. 첫 번째, 지주들에게 결작이라는 이름으로 자, 1결당 2두를 징수를 하고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시 관직은 없는데 양반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들 진짜 양반 행세만 하지 말고 국가에다가 1년에 군포 한 필을 내면은 너에게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관직을 줄게. 사실은 건무군관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형식적인 어떤 그런 관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줌으로써 여기에서 이제 포를 또 걷어들이는 모습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주하고 양반들에게만 거두냐? 우리가 직접 우리 왕실에서도 세금 납부하겠다. 뭐 어장세, 뭐 염세,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또 왕실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모자라는 어떤 재정을 또 확충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 확보의 어떤 모습입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바로 균역법에 대한 내용이죠. 정답 1번입니다. 매우 쉬운 문제. 자, 2번 상평창이라고 하는 고려시대 때 물가 조절 기간이 되겠고요. 제2번은 또 역시 고려시대 때 이제 질병 및 어떤 질병을 구호하는 어떤 질병을 다루는 어떤 그런 기관이 제2보가 되겠고요. 신해통공은 정조 때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그 전까지 시전상인들이 이제 금난 정권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상들을 억압을 했었는데 이 정조 때 이 신해통공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그들에게도 사상들에게도 자유로운 상행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연분구등법은 언제죠? 예, 세종 때입니다. 자, 4, 5번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아주 많이 출제되고 있는, 매우 자주 출제되고 있는 그런 왕들이 나왔습니다. 자, 28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보겠습니다. 자, 밑줄근 그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조선 후기 실학자랍니다. 자, 실학자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강진에서
목민관이 지켜야 될 거. 아, 자, 여러분들 목민관이 나옵니다. 자, 이 책은 군자양문은 수신이 반이요, 목민이 반이다. 뭐 내용들은 몰라도 자, 목민이라고 하는 요 칭화, 실학자, 요거 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몸이 누굽니까? 정약용 선생입니다. 정약용. 다산 정약용 선생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활동을 여러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정약용은요, 조선 후기 좀 다양한 어떤 학문을 연구하던 분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서양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어떤 비교되는 만한 어떤 그런 비견할 만한 어떤 그런 업적을 남기셨던 분이죠. 이런 실학자로서 뭐 다양한 어떤 정책들, 다양한 또 서적들을 쓰기도 하고요. 또한 또 기해론이라 그래가지고 기해론이라 해갖고 거중기를 제작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또 배다리 같은 어떤 이런 또 기술적인 부분도 상당히 강조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또 앞장섰던 분이 바로 이 정약용 선생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거중기를 설계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해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정답이 상당히 많네요. 자, 인왕제석들을 그렸다. 누굽니까? 겸재정선이죠. 조선 후기입니다. 이거 조선 후기. 후기입니다. 후기. 북학의를 저술했다. 북학의 저술하는 거는 박제가, 중상주의 실학자 박제가입니다. 박제가 상당히 정약용 같은 경우는요, 중농주의 학파입니다. 농업을 중시 여겼어요. 중농주의, 중농학파입니다. 자영농 육성을 위해서 당시 이제 여전론이라든가 정전제를 주장하게 됐었죠. 반면에 이제 상공업을 중시 여겼었던 어떤 그런 또 중상주의 학파 중에 중상주의 실학자 중에서 박제가 같은 인물들은 북학의를 저술하기도 했고요. 강화학파라고 하면은 이제 양명학과 관련된 건데 이거는 이제 정제두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정제두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대동여지도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김정호 선생님입니다. 김정호.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조선 후기. 누굽니까? 정선. 네, 정선. 겸재정선이 되겠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보겠습니다. 다음 개혁안이 발표된 시기를 연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뭡니까? 알림. 태양력을 사용한다. 야, 지금은 양력입니다. 서양의 어떤 그런 달력 계산법에 양력을 사용했다. 단발령을 시행한다. 건양이라고 하는 연어를 사용합니다. 건양. 자, 양력을 세운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요런 어떤 내용, 개혁안이 발표됐습니다. 자, 요 세 내용. 매우 쉬운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개혁입니까? 을미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을미개혁. 자, 우리 근대적 개혁 중에는 이제 가보 을미 개혁이 있습니다. 가보 을미 개혁이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보 개혁 같은 경우는 1차, 2차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굳이 1차, 2차 따로 이렇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1차, 2차가 따로 보실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1, 2차 가보개혁을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미개혁을 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을미개혁을 따로 이제 여러분들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가보개혁과 을미개혁 정도만 여러분 따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보개혁은 근데 워낙 그 어떤 개혁의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바로 이제 을미개혁과 관련된 게 많이 나와요. 네, 을미개혁. 을미사변 이후에 이제 일본이 어떤 일본의 주도로 해서 이제 을미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양반들이 반발이 많았던 게 바로 이제 머리카락을 자른다, 상투를 자른다. 이게 바로 뭡니까? 단발령이죠. 자, 이 시기가 언제냐? 가보 을미개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보개혁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라가 되겠습니다. 라. 예,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